윤소라는 거실 소파 끝에 단정히 앉아 시어머니가 내온 녹차를 식지 않게 조심스레 들었다. 결혼한 지 3년. 명성병원 3대째 의사 집안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어깨가 먼저 굳었다. 이번 주말 아버지 생신상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생각은 했니? 강 부인의 목소리는 예의를 갖췄지만 끝이 늘 차가웠다. 백화점에서 좋은 걸로 알아보겠습니다. 백화점? 그녀가 미간을 접었다. 우리 민호 아버지는 이사장이야. 흔한 걸로는 체면이 안 서지. 맞춤으로 주문해.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내놓아도 격이 안 맞는다는 말이 뒤따랐다. 내 어머니는 여전하시고 아직도 그 동네서 소일거리나 하시고 대놓고 낮잡는 어투였다. 집에서 쉬세요. 다행이지. 우리 지훈이는 아버지 쪽을 닮았으니. 손끝이 저릿해졌다. 자신을 향한 평가보다 어머니를 깎아내리는 말이 더 참기 어려웠다. 마침 현관이 열리고 강민호가 들어왔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별거 아니야. 지훈이 돌잔치 손님들 명단 점검 중이었지. 병원 후원에 의대 동창회 임원들 실수 없게. 강 부인은 아들 앞에서만 부드러웠다. 돌아오는 길 소라는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너무 심하세요.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가 직설적인 편이긴 해. 아기는 없으실 거야. 아기가 아니라 무시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도 지훈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대화는 그 지점에서 멈췄다. 가장 기대던 사람의 중립이 가장 깊은 낙심을 준다는 것을 소라는 그날 확실히 배웠다. 밤이 깊어 전화를 건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돌잔치 너무 부담 갖지 마요. 편하게 오세요. 무슨 소리니? 내 외손자돌인데. 품위 있게 준비하지. 엄마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소라야, 우린 가진 건 많지 않아도 격을 잃고 산 적은 없어. 주눅 들지 마.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자 도시의 불빛이 고요히 흔들렸다. 사랑만으로 넘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다음 약속을 위해 옷장 문을 닫듯 마음을 다잡았다. 돌잔치 준비로 분주한 어느 저녁, 소라는 친정집을 찾았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차를 앞에 두고도 한동안 말이 없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라야, 지훈이 돌잔치가 고지네. 내가 이렇게 엄마가 되는 걸 보니 자꾸 은영이가 생각난다. 소라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엄마, 나도 기억해. 5살 때 은영이랑 같이 시장에 갔었잖아.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은영이가 사라졌지. 목소리가 떨렸다. 소라에게도 그것은 어린 시절의 가장 큰 상처였다. 어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소라 옆에서 환하게 웃던 3살 배기 동생. 바래고 낡았지만 웃음만큼은 선명했다. 엄마는 아직도 포기 못해. 어디선가 잘 자라 있을 거라고 믿어. 소라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은영이 반드시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소라야, 사실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 태성 씨라고. 처음엔 그냥 동네 카페에서 알게 된 소박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얘기를 나눌수록 마음이 깊더라. 내가 은영이 얘기를 꺼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어. 엄마, 그분 특별하신 분인가 봐요. 응. 나이 들어 이렇게 다시 설레일 줄은 몰랐는데 그분과 있으면 은영이까지 함께 곁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재혼도 생각하고 있어. 소라는 놀라면서도 곧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너무 잘하셨어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태성 씨에게는 입양한 딸이 하나 있대. 고아원에서 데려와 키웠다는데 지금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하실 때 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마치 친딸처럼 아끼는 게 느껴졌어. 소라는 순간 묘한 울림을 느꼈다.
잃어버린 은영이의 빈자리가 겹쳐 보이는 듯한 기분. 하지만 그 마음을 속으로만 삼키며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엄마, 나도 꼭 그분을 뵙고 싶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웃었다. 오랜 세월의 상처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지훈이의 첫 돌잔치 날이 밝았다.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의 연회장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명성병원 관계자들과 의료계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강 부인은 고급 한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의료계 인사들 사이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 지훈이가 벌써 돌이에요. 정말 빨리 크죠? 명성병원 사대째가 될 아이라니까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은 어떤 집안이세요? 강 부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뭐, 평범한 집안이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소라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정성껏 포장한 큰 선물 상자를 두 손으로 소중히 들고 있었다. 밤새 직접 만든 전통 규방 공예품이었다. 어머니, 오셨네요. 소라가 반갑게 맞았다. 우리 지훈이 돌 축하해. 소라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선물을 내밀었다. 이건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아이가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정성껏 만들었어. 강 부인이 다가와 선물을 받아들었다. 포장을 뜯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다. 화려한 비단천에 전통 자수로 장수를 기원하는 문양을 새긴 돌띠와 베개였지만 강 부인의 눈에는 그저 촌스러운 것으로만 보였다. 아이고. 강 부인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촌스럽고 쓸모없는 물건은 필요 없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다 브랜드 제품 쓰는데 이런 건 어디에 써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다른 하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소라의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성껏 만든 건데. 정성이요? 강 부인이 비웃듯 말했다. 돈도 없으면서 우리 집안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명성병원 이사장 손자가 이런 걸 쓴다고요? 차라리 백화점에서 제대로 된 브랜드 제품을 사오시지. 연회장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의료계 인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다. 어머니, 소라가 급히 나섰다. 그런 말씀은. 소라야, 넌 가만 있어. 강 부인이 딸을 제지한 후 다시 소라의 어머니를 향했다. 사돈이니까 말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우리 체면도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소라의 어머니는 온몸이 떨렸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소라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라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나가요. 그때 민호가 다가왔지만 그는 어머니 눈치만 살피며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소라야,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강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자 다시 입을 다물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강 부인이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알아서 하세요. 소라는 분노와 절망으로 온몸이 떨렸다.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가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연회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하객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섰다. 순간 여기저기서 술렁임이 일었다. 저 사람 설마. 신문에서 본 그 강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년간 명성병원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인물. 그러나 정작 소라의 어머니는 그를 여전히 소박한 사업가로 알고 있었다. 사실 오늘 이 자리 그녀는 곧 재혼을 앞둔 그를 딸에게 정식으로 인사시키고 싶어 박태성을 초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하필이면 자신이 모욕당하는 장면을 그가 함께 목격하고 말았다. 소라의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서 있을 때
박태성은 곧장 그녀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방금 상황 제가 다 보았습니다. 아니에요, 태성 씨. 괜히 일을 더 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연회장 안은 금세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적에 휩싸였다. 박태성의 시선은 곧장 강 부인에게로 향했다. 평소 온화하던 그였지만 지금의 눈빛은 서늘하고 냉정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촌스럽다, 쓸모없다고 하셨다고요. 그것이 과연 가족이자 어른으로서 할 말입니까? 강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간 방금 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건 오해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고 그녀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 꽂혀 있었다. 강 이사장도 벌떡 일어나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아, 회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다니 저희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박태성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곧 제 아내가 될 분입니다. 소라의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고 소라 역시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놀라움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재혼 상대라니? 그가 직접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다니? 속삭임이 퍼졌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다. 박태성은 곧 고개를 들어 연회장 전체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한경그룹의 사장 박태성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의료계 인사, 후원의 인사, 귀부인들, 그리고 강부인까지 모두 얼굴빛이 변했다. 한경그룹, 대형 병원 건축, 첨단 의료장비, 제약사업, 의료재단까지 의료계라면 누구나 손을 잡고 싶어하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방금 전까지 촌스럽다는 말로 모욕을 주던 상대가 알고 보니 한경그룹 회장의 약혼자라니. 강 부인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더라.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 소리는 고스란히 주변에 흘러나갔다. 연 회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고 소라의 어머니만이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박태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박한 사업가였으니까. 연 회장의 정적 속에서 박태성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소라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그 아이 은영이 말입니다. 소라의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은영이를 어떻게 아세요? 1992년 3살배기 여자아이가 시장에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지요. 그 아이를 제가 고아원에서 만났습니다. 박태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기억도 희미했던 그 아이를 제가 입양해 키웠습니다. 소라의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설마. 네. 그 아이가 바로 제 양녀 은영입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은영이는 분명 당신의 친딸이 맞습니다. 박태성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흰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의 모습. 소라와 닮은 눈매, 어머니와 닮은 미소가 선명히 담겨 있었다. 은영이는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히 귀국했습니다. 곧 직접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은영이가 살아있었구나. 우리 막내가. 소라의 어머니는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30년을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소라도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 은영이야. 연 회장은 숨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감동과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반면 강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다.
박태성은 무릎을 꿇고 소라의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다. 은영이는 당신을 다시 만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제가 늦게 말씀드린 건 아이가 직접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소라의 어머니는 눈물 속에서도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우리 은영이를 살려주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박태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힘주어 말했다. 이제는 제가 아니고 당신이 은영이의 어머니입니다. 이때 강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다. 박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보고. 박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였다. 모르셨다고요? 사람을 가진 것만으로 평가한 게 모르고 한 일입니까? 강 부인은 바닥을 보며 무너진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태성은 손가락으로 소라의 어머니를 가리켰다. 사과는 저에게 할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제 아내가 될 뿐이자 제 양녀의 친어머니이십니다. 강 부인은 완전히 굴복한 표정으로 소라 어머니 앞에 서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강 이사장 또한 얼굴이 굳은 채 나서서 고개를 숙였다. 사돈어른, 저희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소라는 믿기 힘든 광경 속에서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잃어버린 여동생이 살아있었고 어머니가 평생 찾던 기적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평생 자신들을 무시하던 시댁이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순간이었다. 엄마, 곧 은영이를 만날 수 있대. 어제 귀국했다잖아. 소라는 눈물 속에서도 환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윤소라는 더 이상 가난한 집안 출신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경그룹과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무엇보다 30년 만에 다시 만날 동생을 기다리는 설렘 속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